보통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금을 삽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금융기관 JP모건은 금을 사지 않습니다. 대신 은을 모읍니다.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금융회사가 모두가 사는 금이 아니라 은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30년간 글로벌 금융 흐름을 연구해온 경제학 박사 이정훈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에 숨겨진 패턴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일을 해왔죠. 대학에서 국제금융론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여러 금융기관의 자산 운용 전략을 자문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금융기관의 움직임을 봤지만 JP모건의 행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금은 흔히 안전의 상징이잖아요. 누구나 위기 때는 금을 떠올립니다. 부모님 세대도 그랬고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가 불안하면 금반지라도 하나 사두자는 게 우리의 상식이었죠. 그런데 왜 JP모건은 반대로 움직일까요? 이건 단순히 투자 전략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달러의 몰락, 정부의 규제, 그리고 미래 화폐 체계를 동시에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과 그들이 보고 있는 10년 후의 세상이 다른 거예요. 마치 체스를 둘 때 우리는 한 수를 보지만 고수는 10수를 미리 보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가올 세상의 돈 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이 어느 날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얘기가 아니라 우리 노후 자산과 직접 연결된 세계 금융의 판짜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돈의 흐름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떠내려갈 뿐이죠. 여러분은 금과 은 중 어느 쪽에 더 신뢰를 두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얼마 전 72세 김정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뉴스마다 달러 위기라고 떠드는데 금을 사야 할까요?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르니까 늦기 전에 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김정수님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노후를 위해 꾸준히 저축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최근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불안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누가 금을 사고 있을까요? 김정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당연히 다들 사는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최대 은행이 금이 아니라 은을 모으고 있다고요. 김정수님은 정말 놀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금이 아니라 은을 선택했다니까요. 그것도 몇 년 전부터 조용히, 그러나 엄청난 규모로 말이죠. 사실 김정수님만 모르셨던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금만 보고 있을 때 큰손들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JP모건은 금융위기 이후 달러 약세를 대비해 은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 모으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다음 세대 통화 시스템을 대비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10년 앞을 보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걱정할 때 그들은 이미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시간의 차이죠. 우리가 지금 그들의 전략을 이해한다면 적어도 뒤처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 우리가 금이 아니라 은을 주목해야 하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가족 자산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지키는 이야기고 손주들의 미래를 지키는 이야기예요. 뒤에 나올 핵심 내용을 놓치시면 다가올 금융 변화에 대비할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드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시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안전한 자산을 응원합니다. 어려운 금융 용어 없이 쉽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JP모건이 은을 선택한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이유가 모두 우리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JP모건이 금 대신 은을 매집한 이유 5가지. 미국은 매년 막대한 부채와 통화 발행으로 달러 가치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미국이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빚을 갚기 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계속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건 경제의 기본 원리예요. JP모건은 이를 가장 먼저 인식한 금융기관 중 하나입니다. 달러가 약해진다는 건 단순히 환율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기축통화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뜻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는 세계 돈의 왕이었어요.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국제 무역을 하려면 달러가 필요했죠. 그런데 그 왕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2030년까지 달러 가치가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20%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만 원의 가치가 10년 뒤엔 8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억 원을 넣어두면 10년 뒤에 그 돈의 실제 가치는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다고 해도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JP모건은 2011년부터 은 매집을 시작해 2021년에는 약 6천 톤을 보유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 아시나요? 개인이 평생 모아도 1kg 사기 힘든데 그들은 600만 kg을 모은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과 전략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달러 가치가 흔들릴 때를 대비해 실물 자산의 일부를 은으로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은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전체 자산의 일부, 한 10%에서 20% 정도를 실물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위기 때 버팀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ETF나 선물보다 실물 보유가 더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종이로 된 증서는 위기 때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 파산 기억하시나요? 그때 금융상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렸어요. 하지만 실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산을 지켰죠. 여러분은 혹시 달러 약세에 대비한 자산 구성을 하고 계신가요? 아직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금값 상승은 곧 달러 불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금값 급등을 꺼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금값이 너무 오르면 사람들이 달러를 믿지 않는다는 신호가 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곤란한 상황이에요. 자기네 돈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반면 은은 정부 감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은은 그냥 산업용 원자재 정도로 보는 거죠. 공장에서 쓰는 재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값이 오른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바로 JP모건이 노린 틈새입니다. 2009년 중국이 금 매입을 선언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미국은 금 선물시장 규제로 금값을 급락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금값이 폭락했어요. 중국이 금을 사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시장에 개입해서 금값을 떨어뜨린 겁니다. 정치적으로 금은 그만큼 민감한 자산이에요. JP모건은 이 사건 이후 금 대신 은을 집중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똑똑한 선택이었죠. 남들이 모두 주목하는 곳에서 벗어나 조용히 가치 있는 것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돈을 벌기 어렵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 영향이 덜한 자산, 즉 은이나 백금 계열 자산을 일부 편입하세요. 단기 시세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내린다고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5년, 10년을 내다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금값이 오를 때마다 왜 정부가 불편해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제 그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정치와 경제는 따로 놀지 않아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JP모건은 2019년 자체 코인인 JPM 코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은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 중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디지털 화폐 시대에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는 새로운 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달러가 금을 기반으로 했었죠. 앞으로는 디지털 화폐가 은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시장에서 실물 담보형 자산의 가치는 매년 4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하면 비트코인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금융권에서 주목하는 건 실물과 연결된 디지털 자산이에요. JP모건은 현재 하루 10억 달러 규모의 송금을 JPM 코인으로 처리 중입니다. 이미 실전에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실험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움직이고 있어요. 미래 화폐 흐름을 이해하려면 실물과 디지털 자산의 연결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 자체보다는 기술 흐름에 초점을 맞추세요. 투기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방향을 알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시대의 금고가 무엇이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은 같은 실물 자산과 연결된 디지털 화폐가 될 겁니다. 과거에는 금이 화폐의 기준이었다면 미래에는 은이 디지털 화폐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JP모건은 은값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허위 주문을 넣고 취소하는 스푸핑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시장을 속이는 행위죠. 매수 주문을 엄청나게 넣었다가 갑자기 취소해버리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틈에 싸게 사들이는 거예요. 미국 법원은 JP모건을 3차례 기소했지만 벌금만 내고 영업은 지속되었습니다. 벌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수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한 이유는 그만큼 이득이 컸기 때문입니다. 벌금보다 이익이 훨씬 더 컸던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들은 온스당 15달러에서 18달러라는 매우 낮은 단가로 은을 매입했습니다. 지금 은값이 온스당 얼마인지 아세요? 25달러 넘어요. 그들이 사들일 때보다 거의 50% 가까이 오른 겁니다. 불법을 저질렀지만 결과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본 거예요. 시세 조작이 의심될 땐 단기 차트를 보지 말고 장기 평균선을 확인하세요. 조작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급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그게 바로 조작 신호예요.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신호를 읽기 어렵지만 알고 보면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은 최근 은값 움직임이 이상하게 출렁이는 걸 느끼셨나요? 그게 바로 큰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장이 이상하게 움직일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1980년 헌트 형제, 1998년 워런 버핏도 은 매집으로 큰 이익을 거뒀습니다. JP모건은 그보다 훨씬 큰 규모로 매집 중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헌트 형제는 석유 재벌이었는데 은값을 10배 넘게 올렸어요. 온스당 6달러였던 은을 50달러까지 올렸죠. 버핏은 조용히 사들여서 큰 수익을 냈습니다. 신문에 나지도 않게 몇 년 동안 꾸준히 사 모았어요.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죠. 똑같은 일을 JP모건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치밀해요. 은 가격은 경기 회복기엔 금보다 2배 빠르게 상승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산업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금은 장신구나 투자용이 대부분이지만 은은 실제로 공장에서 쓰이는 원자재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면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면 은이 필요한 거죠. 버핏은 은 매집 이후 나중엔 JP모건 주식을 사며 간접적으로도 투자했습니다. 그만큼 JP모건의 전략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인정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죠.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는 실물형 은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전부를 은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속담 아시죠? 분산이 중요합니다. 실물 보관 시 안전한 창고나 검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에 두면 도난 위험이 있고 제대로 된 금고가 없으면 위험하니까요. 요즘은 전문 보관 업체들이 많아요. 월 몇천 원 정도면 안전하게 보관해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금만큼 운도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실감해 보신 적 있나요? 이제 JP모건이 왜 이렇게까지 은에 집착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달러 약세, 정치적 자유로움, 디지털 화폐 준비, 시세 조작을 통한 매집, 그리고 역사적 성공 사례까지 모든 게 은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개인은 어떤 방향으로 대비해야 할까요? 큰 금융기관의 전략을 이해했으니 이제 우리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그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은은 소량 단위로도 구매 가능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이게 은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금은 한 돈만 사도 몇십만 원이 들지만 은은 몇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진위 확인 가능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세요. 요즘 가짜도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조폐공사나 은행, 공신력 있는 귀금속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안전해요. 조금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나중에 팔 때도 유리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넣으면 시세 변동에 휘둘리기 쉽거든요. 월급 날마다 5만 원씩만 사 모아도 1년이면 60만 원, 5년이면 300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모여서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68세 박영수님은 2년 전부터 매달 10만 원씩 은을 사 모으셨는데 지금은 가치가 거의 2배가 됐어요. 240만 원을 넣어서 지금 450만 원 정도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은값도 올랐지만 환율도 함께 올라서 더 좋았대요. 박영수님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지금은 손주들한테도 조금씩 사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 실물 자산을 직접 손에 쥐어본 적 없으신가요? 한번 쥐어보시면 느낌이 다릅니다. 통장의 숫자보다 훨씬 더 실감이 나거든요. 무게감도 있고 빛도 나고 진짜 내 것이라는 느낌이 확실해요.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자산이니까요. 현재 금 대비 은 교환 비율은 약 80대 1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금 1g으로 은 80g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비율은 평균 50대 1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은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죠. 금이 너무 비싸진 것도 있지만 은이 아직 제 가치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비율이 90 이상일 때는 은 비중을 늘리는 게 유리합니다. 금 대비 은이 너무 싸다는 신호거든요. 반대로 비율이 40이나 50까지 내려가면 은을 팔고 금을 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오가면서 자산을 늘려가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금과 은 비율을 확인하며 리밸런싱 하세요. 금값이 너무 오를 땐 일부를 팔아 은을 사고 은값이 너무 오를 땐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하는 리밸런싱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금과 은 비중을 얼마나 두고 계신가요? 아직 결정 못 하셨다면 금 7은 3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금이 안정적이니까 비중을 좀 더 두고 은으로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비율을 조정하시면 돼요. 은은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등 산업 수요가 60% 이상입니다. 이게 금과 가장 큰 미음 차이점이에요. 금은 대부분 장신구나 투자용이지만 은은 실제로 쓰이는 원자재입니다.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은이 1kg 가까이 들어갑니다. 태양광 패널에도 은이 필수로 들어가고요.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늘어나고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면
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 은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어요. 더 많이 필요한데 생산이 못 따라가는 거죠. 단기 시세보다 장기 산업 성장과 연계해 판단하세요. 오늘 은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10년 후에 전기차가 지금보다 10배 많아진다면 은 수요도 10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큰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산업용 은 수요가 증가하는 ETF나 관련 기업 주식도 참고할 만합니다. 직접 실물을 사기 부담스러우면 은 광산 회사 주식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프리스트, 마제스틱, 실버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죠. 은값이 오르면 광산 회사 주가도 따라 오릅니다. 앞으로 산업이 성장할수록 은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친환경 산업이 커질수록 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JP모건의 스테이블 코인은 은 기반 화폐 실험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달러가 기축통화지만 미래에는 실물 담보 디지털 화폐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투기적 접근보다 기술 변화로 보아야 합니다. 암호화폐로 대박 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사서 부자 되려는 생각보다 돈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은과 블록체인 연계 프로젝트를 공부해두면 미래 대비에 유리합니다. 지금은 어렵게 느껴져도 조금씩 공부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쉽게 설명하는 영상 많고 책도 많아요. 65세 이명자님도 작년에 블록체인 기초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는 자녀들한테 설명해 주실 정도예요. 이명자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을 이해하려면 우리도 공부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진 자세죠. 새로운 화폐 질서에 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변화가 왔을 때 따라잡기 힘듭니다. 변화는 항상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스마트폰도 그랬고 인터넷도 그랬어요. 처음엔 먼 미래 이야기 같았는데 순식간에 일상이 됐잖아요. 종이 자산은 언제든지 시스템에 묶이지만 실물은 본인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철학이에요. 통장의 숫자는 은행이 망하면 사라질 수 있지만 손에 쥔 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되든 은행이 어떻게 되든 내 손에 있는 실물은 내 것이에요. 보관 리스크를 줄이려면 인증된 금고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은행이나 전문 보관업체에서 안전하게 맡아주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월 몇천 원이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보험까지 들어줘요. 집에 두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죠.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복잡한 금융 상품보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실물 자산이 위기 때 더 강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1997년 IMF 때도 실물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지금 가진 자산 중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시나요? 대부분 통장 숫자와 증권 계좌뿐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실물 자산 비중을 늘려보세요. 10%만이라도 실물로 가지고 계시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 결론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간단합니다. 모두가 금을 볼 때 JP모건은 은을 보고 있다. 그 차이가 바로 미래의 자산 방향을 가릅니다. 남들이 다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되는 거죠. 군중을 따라가면 평범한 결과만 얻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읽고 한 발 앞서 움직이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잘못된 상식은 금만 안전하다는 믿음이고 올바른 관점은 은이야말로 실물 경제와 연결된 진짜 가치라는 점입니다. 금은 화려하고 눈에 띄지만 은은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입니다.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만들고 전기를 만드는 게 바로 은이에요. 만약 지금처럼 달러가 약세를 이어간다면
금보다 은의 상승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1980년에도 그랬고 2011년에도 그랬습니다. 은값은 금값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그만큼 수익도 큽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종이 자산만 들고 있다면 위기가 왔을 때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인플레이션 앞에서 무력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자가 그걸 따라잡지 못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제가 30년간 금융시장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살아남는 건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실물을 진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았어요. 남들이 헐값에 파는 부동산을 사고 싸진 금을 사 모았죠.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IMF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하지만 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 금을 팔아서 위기를 넘기셨고 나중에 더 큰 자산을 만드셨습니다. 반대로 은행 예금만 믿었던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셨죠.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쥘 수 있는 자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하세요. 그게 금이든 은이든 실물이든 상관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자산이 곧 생존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1년이면 60만 원, 5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그게 모여서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시작도 못해요.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70세 정미라님은 3년 전부터 매달 조금씩 은을 사 모으셨는데 지금은 손주들 학자금 걱정이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정미라님 말씀이 처음엔 손주들 용돈이나 줄까 싶어서 시작했는데 3년 모으니까 제법 목돈이 됐대요. 그것도 가치가 계속 오르니까 뿌듯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놓칩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늦은 날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값이 급등할 때 나타나는 3가지 전조 현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세가 움직이기 전에 미리 신호를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거래량 패턴, 금과의 비율 변화, 산업 수요 증가 신호, 이 3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과 은 중 어디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이미 실물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